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중년의 한 남성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 있던 여성에게 흉기를 든 채 성폭행을 시도하고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동차 안에는 두 사람만 있었고 이 전동차 내부에는 CCTV마저 없던 것으로 밝혀져서 전동차 안에 이 안전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범죄 예방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2024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던 1, 2호선 열차 내 이 CCTV를 올해 안에 앞당겨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구도시철도에는 3호선 열차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1, 2호선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CCTV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사 측은 관련법에 따라서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만 이 CCTV 영상을 사용한다고 밝혔는데요. 국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전동차 내 CCTV 설치로 보다 안전한 시민의 발휘되길 기대해 봅니다. 7월 28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이동하신다면 고장차 있는 구간 주의해서 지나셔야겠는데요. 경주터널 일대 갓길에 화물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일대 밀리는 모습은 없습니다. 또 평사휴게소 부근 104km 지점에도 고장차 정차 중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내도로입니다. 먼저 신매시장 교차로 쪽에서 승용차와 택시 사고 발생했습니다. 가장자리 차로에 차량 정차 중이니까요. 유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화랑로 망우당 내거리에서 강촌마을 쪽 화랑로 위 가장자리 차로에선 굴착기 동원한 작업 중인데요. 공사 구간 일대 흐름은 원활합니다. 구마로 성당내거리에서 감천내거리 방향 각 교차로는 신호 한 번에 지나실 수 있겠고 소요시간은 8분 정도 예상됩니다. 국채보상로 중앙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 방면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폭염주의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구 32도, 안동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변압기 사고와 실외기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24.9도, 습도는 89%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경북대학교가 구성원의 교내 현수막 게시를 과도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학내에 게시된 학교 비판 현수막을 또다시 철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비정규직 교수노조 경북대 분회는 26일에 경북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현수막 3개를 학내에 게시를 했습니다. 예. 현수막 게시에 앞서서 경북대 본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이 본부에서 이를 불허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방침에 따른 게시 불허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여겨서 교내에 게시하게 됐는데 현수막은 당일 철거가 됐습니다. 이 경북대의 현수막 게시 및 관리 방법을 보면 이 사실 왜곡이나 과장,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대학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하고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 요소가 있는 홍보물은 이 게시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권고 결정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노동조합 경북대 지혜가 현수막을 무단 철거했던 이 경북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올해 인권위가 이를 받아들여서 이 대책 마련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서 불명확한 규범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면 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이 표현까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우리가 뭐 현수막을 걸거나 또는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허위 사실과
이 왜곡이라고 하는 판단이 사실 누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대학뿐만 아니라 최근 대구시청 앞에 1인 시위를 두고도 대구시에서 1인 시위자도 똑같이 집회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집회와 시위의 자유 또는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과하게 규제하게 됐을 때 또 다른 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권고 결정은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그렇죠. 네,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네, 뭐 규제할 수 있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또 경북대학교가 이 국공립대학이다 보니까 이 국가기관의 권고 결정을 아예 좀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 있는 그 임시 선별검사소를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가동을 합니다. 몇 달 만인가요? 이게 한 3개월 정도 만인데요. 검사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다만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소독 및 근무자의 휴식을 위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 대상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증세가 있으면 무조건 가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역학적 연관성 있는 사람이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신속 항원 검사를 미리 받아서 양성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해외 입국자 등 PCR 검사에서 우선순위 대상자로 한정되는 이제 검사 대상이 되고요.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라면 이제 밀접 접촉자라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예.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은 그 신분증과 의사 소견서 또 보건소 통보 문자 및 양성이 확인된 자가 진단 키트 등 증빙 자료를 제참을 해야 합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2월 15일부터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해서 지난 4월 30일까지 무려 31만여 건의 PCR 검사를 진행했다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어서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네, 8월 1일부터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소 운영이 다시 시작한다는 거 소식 전해주셨고요.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대구 국제공항의 항공기 야간 운행을 제한하는 이 커퓨 타임이 4년 만에 재조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음 피해와 공항 활성화 정도를 결정짓는 만큼 이 주민들과 대구시 간의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공군 제11 전투비행단은 이달 초부터 이 커퓨 타임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행 5시간을 유지하는 방안 또는 연장하는 방안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네, 지금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5시간만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것이 2014년 7월을 기점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동안 운행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에 이 변경을 했고 2018년 조정 논의에서도 이 변경 없이 올해 8월까지는 기존 5시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바뀌게 되면 올해 9월부터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게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 5시간으로 운행 제한 시간이 줄어들면서 공항이 활성화됐다. 이 공항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연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에 반해서 주민들은 야간에도 항공기가 운항할 경우 한편으로는 소음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네. 좀 연장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될 경우 이 공항의 이용객 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구시 입장인데 어쨌든 8월 안에는 논의를 거쳐서 새롭게 조정된다고 하니 양쪽의 의견이 적절하게 좀 조율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5시간 대구국제공항의 항공기 야간 운행 시간이 5시간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더 늘어나느냐. 예, 그게 이제 조정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구에 있는 동인도 대구시청 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 이전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히면서 이 중구와 달서 구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동인동 청사 매각 추진 시점에 따라서 신청사 완공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또 후적지 개발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이 관련한 논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계획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대구시가 2019년에 그 대구시청사 이전 공론화위원회를 꾸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토론도 여러 차례 거쳤고 투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 달서구에 있는 옛 두리중수장으로 신청사 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대구시가 약 3천억 원을 들여서 2024년에 신청사를 착공하고 2026년에 이제 공사를 마친다고 대구시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적어도 1년 정도는 이상 좀 늦춰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홍 시장이 채무 변제를 위해서 청사 건립 기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올해 공모하려던 국제 설계 공모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 홍 시장이 구청사 매각 의사를 또 밝히면서 이를 진행하는 행정 절차 역시 1년가량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단 2024년에 착공하는 계획은 좀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이 설계비를 마련하고 설계 공모를 진행해야 되는데 네. 이 본 예산의 설계비를 반영해야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9월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신청사 건립기금이 있었다면 이 기금으로 공모하는 게 가능했는데 불가능해진 거죠. 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올해 편성된 이 본 예산은 201억 원 정도지만 이 중에 200억 원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네. 이 신청사 건립 기금에 있던 돈인 거죠. 근데 이걸 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되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예산은 약 1억 원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네, 이걸로는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신청사 건립 방식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시작은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후에 그 최근 대구시가 채무 변제를 위해 그 앞서 이제 언급했듯이 청사 건립 기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입니다. 달서 구민들이 신청사 사업의 추진 의지를 밝혀달라고 이 홍 시장에게 촉구하는가 하면 이 달서구에 지역구를 둔 대구시 의원도 사업 백지화를 우려하는 5분 발언을 또 의회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비판과 우려가 좀 계속되니까 홍 시장이 지난 2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좀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냈는데요. 네. 홍 시장은 그 통폐합이 완료되니 이젠 정책 혁신 추진 사업을 흠잡고 안 되는 방향으로 좀 여론을 몰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전임 시장이 신청사 건립금 1,300억 원을 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남은 400억 원을 빚 갚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벌떼같이 달려들어 시비를 건다. 뭐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또 홍 시장은 신청사 건립은 구청사 매각 대금으로 건립 착수하고 모자라면 본 예산과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그걸 미리 적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었나며 앞으로도 시정 혁신 사업을 계속 흔들어서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려고 해보라. 뭐 그렇다고 시정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건립 기금 폐지와는 무관하게 예산을 마련해서 이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읽히는 건가요? 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 신청사 건립 시기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건립 기금을 폐지해도 일반회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이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인데 네. 건물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건립 비용 전체가 한꺼번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올해 설계한 국제 공모에 130억 원 정도가 필요했고 또 오는 2026년 완공까지 연간 500억에서 700억 원씩 순차적으로 돈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당초 추진 일정을 건립 재원이 마련되는 이 동인동 청사 매각 이후로 미룬다면 2026년 목표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 시장이 밝힌 것처럼 이 구청사를 매각한 대금을 활용해서 신청사를 건립한다면 이 구청사 매각에 필요한 행정 절차 소요 시간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절차 시간요? 네, 이 통상적으로 대구시청의 현재 청사가 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재산 용도를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데 이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걸립니다. 야, 이 과정이 1년 정도 더 네. 걸린다는 설명이군요. 지금 그런데 중구에서는 또 시청 후적지 개발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민간 개발로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좀 공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중구 의원들과 그 주민들로 구성된 시청 후적지 개발 추진위원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 청사를 매각에 따른 이제 개발 방식에 대한 이런 우려를 좀 나타냈거든요. 이 매각 대금으로 개발을 한다면 민간 자본 유치로 후적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큰데 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개발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호텔 등의 이제 대규모 상업 시설의 유치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추진위는 그 대구시청 이전은 중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공개발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중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공개발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중구청은 지난 2020년 12월에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로 그 신청사 건립이 결정된 후에 이 동인동 이전터에 대한 도심 공동화 심화 현상을 좀 최소화하고 이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구시로부터 이제 특별 교부금 5억 원을 받아서 관련 용역을 좀 시행을 했습니다. 예. 이 용역 결과 시청사 후적지 개발 사업의 추진 방안이 공공 주도형, 또 민간 주도형, 민관 협력형 이렇게 또 세 가지 선택지로 나뉘는데 이 중 중구청이 이제 제안한 후적지 개발 방안은 판매 시설, 또 문화 및 집회 시설, 또 메타버스 산업 시설, 또 뭐 공공 지원 시설, 그리고 또 오피스텔과 주거 시설, 지하 공원, 식물원 등 같은 시설을 좀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게 이제 중구청의 입장이었는데 예. 이 대구의 정체성이 깃든 이 공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공개발로의 추진을 좀 주장을 해왔었고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홍준표 시장도 중구청장과 만남에서 대구시청 이전의 원안 추진을 약속하면서 대신 이 시청 버금가는 중구 발전 계획을 세울 것을 약속했던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신청사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어요. 네,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신청사 이전을 놓고 막대한 세금을 차라리 두류공원을 새롭게 바꾸는 데 사용하는 게 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경선을 했던 후보들이 이를 또 비판하고 나섰고 이 지역의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은 쪽으로 좀 흐르자 이 홍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또 번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신청사 건립이 무산될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과연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좀 그럴 가능성까지는 좀 높지 않아 보이고요. 그 대구시 관계자는 이 동인동 청사의 민간 매각 또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국비 투입 등 이 다양한 건립 비용 확보 방안을 좀 고민하는 과정이라며 신청사 이전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그 홍준표 시장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이 만에 하나 이제 현 동인동 청사 부지가 제때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 신청사 건립과 이전이 상당한 시일이 좀 이제 허공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추진은 될 것이다. 하지만 시기와 지금 방법에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홍준표 시장의 정치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까지 행보가 이 공직사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이더라도 이 대부분 시민들은 긍정할 만한 이 정치적 결정을 해왔습니다. 결정을. 네, 그러니까 뭐 공직사의 개혁이라든가 공공기관 통폐합 여기다가 신청사 건립 역시 비슷한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청 건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산에 그만큼 써야 하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좀 있고요. 네. 그런데 행정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했는데 뒤집으려면 이에 버금가는 강력한 다른 이유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의 설명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 보니 이 중구나 달서구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결국은 이 설명과 구체적인 방안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핵심은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이 취임 후에 예산 절감을 좀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신청사 건립에 좀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이제 취임 전부터 좀 계속 있어왔다는 겁니다. 이 신청사 건립에 좀 대구시가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이게 홍 시장이 보면은 그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정책을 좀 많이 발표를 합니다. 실제 이번 신청사 건립 관련 이제 그 투자 관련 이제 추진 방식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 먼저 나오고 나서 실무진들이 좀 당황한 그런 눈치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또 실무진과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도 주요 정책이나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발표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이 아이들을 위한 여름방학 융합교실을 열고 있다고 하는데 안세진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창의융합교육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창의융합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수학,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융합한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3학년과 4학년은 빛나는 빛의 과학여행이라는 주제로 빛상자 만들기, 가로등 만들기 등 빛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들을 진행했습니다. 또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 AI 자동차 로봇을 활용한 코딩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직접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을 코딩으로 움직이는 과정이 한창이었습니다. 현장 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회전 턴라이트 해서 직진 맞죠? 이렇게 쭉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류를 자꾸 수정해야지.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거울인데 불을 비추면 이렇게 안에 거울에 의해서 계속 반사돼서 이제 이 LED 빛이 무한하게 보여지는 게 반사의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학생들이 3, 4학년 학생 대상으로 해서 빛이라는 주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되는 빛의 현상들, 그런 것들을 체험이랑 실험,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빛의 원리를 탐구해보고 그다음에 빛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수학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보르노이 빛상자라는 것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빛감지 센서를 이용한 자동으로 야간에 빛이 들어오는 가로등 만들기 등을 실시해보았습니다. 5, 6학년 학생들이 자동차 로봇 블록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요, 속도라던가 방향, 불빛 등의 다양한 기능을 코딩해 볼 수 있는 수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운전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자동차 주행 모드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 도로와 비슷한 맵을 완주해 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 경주를 체험해 보는 활동을 통해서 자동차 운전에 대한 간접 경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체험에 여러 그 과학 요소들이 융합돼 있어서 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를 했나요? 네, 수업 현장에서 참여한 학생들과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렵기는 해도 친구들과 함께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재밌게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들과도 연계돼 있어서 이미 관련된 과학 지식이나 코딩 등을 배워본 아이들도 있었고요. 예. 또 체험 중심의 수업과 실험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원리를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체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이거 보노로이 다이어그램 이거 그림 색칠하고 있었어요. 점과 점 사이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안을 색칠하는 거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저 전선으로 이어서 하는 거 안 해봤는데 해서 재밌었어요. 수업을 들으면 이거 몰랐던 거를 더 알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동차를 직접 움직이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더 신기하고 또 화면이 안에 있으니까 그 화면으로 말 넣고 그러니까 좀 많이 재밌어요. 학교에서 보통 그냥 컴퓨터로 하거나 인테리어로 하는데 얘는 진짜 자동차로 진짜 움직이니까
뭔가 더 시간 나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도 나왔는데 혹시 지금 오늘 수업해보니까 어떤지 궁금해가지고요. 이런 걸 그냥 평상시에 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네, 그래도 어렵긴 한데 이렇게 수업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가르쳐 주시니까 네, 쉽게 차근차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번 여름방학 융합교실 언제까지 이 수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여름방학 융합교실은 이번 한 주간 진행되고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마다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방학 프로그램 외에도 주말을 활용한 상설 창의교실 프로그램 등 여러 체험과 실험, 교육이 계속해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융합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창의융합교육원 유동욱 교육연구사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하는 창의융합 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여름, 겨울 5일간 3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3, 4학년은 올해 빛을 주제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5, 6학년은 AI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작은 로봇을 가지고 학생들이 간단하게 코딩을 하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창의성이나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는 시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체험하고 만들어보고 조작하는 이런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주말 프로그램으로 상설, 과학, 메이커, 소프트웨어, 수학 이런 것들을 주 단위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많게는 30시간, 16시간짜리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많은 좋은 교육들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을 까 생각이 듭니다. 이곳 대구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열리는 여름방학 창의융합 체험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방학 기간 동안 재미있는 체험도 즐기고 융합적 사고도 기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강하고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